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좀 낙상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이 좀 뻣뻣해가지고요, 고개를 좀 더 90도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진짜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아파가지고 잘 이렇게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통증이.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정치에 좀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같이 연구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슷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CBS 박재홍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꼭 제 유튜브를 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란 게 참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공감 가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최혁진 의원이라고 무소속 의원이에요. 이번에 그 법사위 추미애 의원이 진행하는 법사위 최근에 보셨죠? 대법원장 불러다 놓고 가둬 놓고 감금해가지고 뭐 팬 거 있잖아요. 다구리 친 거. 그 사건 봤을 때 무소속의 제가 말씀드린 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최혁진 의원, 이 사람이 나와서 있는데 좀 나이 좀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또 뭐 공격수인가? 또 뭐 장경태 같은 그런 사람인가? 뭐 이런 사람인지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꼭 무슨 뭐 있잖아요, 냉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셰프 있어요. 셰프 닮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는 좀 젊어 보이는데 또 역시 그 민주당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또 무슨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이렇게 막 의심 정도 들 정도였어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르게 난 또 신사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또 공격수예요. 우리 딱 그 정치를 보면 느껴지는 게, 민주당 정치를 보면 느껴지는 게 행동대장 딱 있어요. 그리고 꼰대 있죠. 젊은 꼰대가 있고 나이든 꼰대가 있잖아요.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딱 상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욕을 해요. 밑에 뭐 서영구 같은 사람들이 거들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알잖아요, 여러분. 딱 그런 계보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최혁진 의원, 또 스타죠. 따지고 보면은 잃을 게 없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제가 느껴진 게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거 보고 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대법원장이잖아요. 상권 분립의 한 축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러다 놓고 오늘 아침에 저도 그런 느낌 갖고 있었는데, 우연히 정법점 TV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최혁진 의원에 대해서 분석을 막 하더라고요. 뭐 원주 쪽에서 살았고, 또 집안 자체가 있잖아, 월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월남 해가지고, 그럼 뭐 연좌제에 시달렸다, 부모님 때부터. 그리고 어쨌든 뭐 70년생이고, 뭐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뭐 원주에서 뭐 시장하는 게 뭐 목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하다가 용해인의 자리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비례, 요런 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차치하고 제가 그 사람을 보고 느낀 게, 야, 진짜 물불을 안 가리는구나,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뜰려가 별짓을 다 하는구나.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최혁진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느껴지는 게, 진짜 제가 저 사람이 이제 똑똑하구나. 저걸 통해서 완전한 뭐 민주당 개딸들의 완전한 그런 충성파로 여겨지지 않을까. 장경태 같은 스타일이죠, 한마디로. 뜨고 싶으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례로 나왔지만은, 이제 공천 받아갖고 나가면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딸이 힘만 주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혁진 정법현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판 승부 같은 데서 막 불러주고, 그 다음에 뭐 특히 한판 승부랑, 그 다음에 김어준 쇼, 어준이 털보쇼 같은 나가는 게 요즘엔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뭐 채널이라든가 뭐 돌직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데 패널로 나가는 것보다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많이 불러주다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오히려 더 순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부르는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게, 어쨌든 간에 느껴지는 게,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패기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겁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이제 뜰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 생각이 진짜 가장 들었어요. 아, 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뭐 상대방을 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간다기보다는 워낙 막말이 와가잖아요. 대통령이 있어도 그렇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뭐 이런 거 거부 안 내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어쨌든 간에 자기 편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법원 쪽은. 예. 그러니까 잘 해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 그 우파 쪽에서 보면은 법원 쪽에 우리처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중립 정도만 지켜줘도 좋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예. 아무리 정당이라는 게 자기 뭐 정치 정략 같은 게 있다고 치고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목적 집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원만큼은 그냥 냅두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나 부끄럽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법원이 알아서 겨가지고 아 당신 잘못 없어. 내가 느껴지잖아. 양심이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말이 좀 된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법원도 기어본 적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알아서 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나 뜨거울 텐데 그렇게 편을 들어주는 게. 근데 이제 느껴지는 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소한 중립을 지키길 원하는데 최혁지 아 이 사람 진짜 많이 넘더라고 선을. 그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래도 제 생각이 그래요. 아니 본인이 살다 보면 법원에 갈 일이 없게 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원한을 사가지고 좋을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건지. 정말 노림수가 있다 그러면 똑똑한 거고 정말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김용민 뭐 김남구 장경태 이런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트리오.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예, 최강욱 이런 사람들 일을 갖고 아 이 사람이 이제 새로 나온 사람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최혁지 의원. 아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공작을 펼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아마 잘 보이길라 그렇겠죠. 예, 그렇게 망신을 주고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 망신 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어갖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좌파 그런 뭐 있지 않습니까? 극좌파들 그런 법원. 예. 그런 사람들 대법원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예. 그런 뭐 수치심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사람으로서 공격수를 받다가 젊은 행동대장을 뽑은 거죠.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조폭 그런 영화 같아요. 완전히 강철중 형사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적에.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저렇게 정치학교에서 빼와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수혈을 해왔는지 뭐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장경태까지 하면은 또 이제 없을 거? 빙거포는 장경태만 없어지면 또 이제 수혈이 될까 이래 싶었는데 어디서 저 기가 막히게 저런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요. 예.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인데 저렇게 스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이게 무섭구나 정치란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최혁진 의원 그래서 느껴지는 게 이름이 완전히 각인이 돼버렸어요. 이름이 잃어버리지도 않더라고요. 한 번만에 너무 강렬했어요. 아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진짜 젊어 보였어요. 아 설마 내 나이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다행이더라고요. 그래도 내 나이대 저렇게 설치면 46살이 그래도 50대는 넘어갖고 저렇게 설치니까 그나마 예,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좀 보니까 그런 대법원장을 이렇게 능멸하고 근데 그러고도 가만히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정보표 씨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치적 감각이 너무도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참 무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치 인생이란 게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공천 못 받고 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그 법원을 능멸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단지 5년 더 해먹고 싶고 뭐 정치 5년 더 해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뭐 국회의원이 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만약에 살아서 법원 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아니 물론 죄를 안 지면 모르겠지만 성향상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법원과 그렇게 사이를 그렇게 해놔가지고 한 번에도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살면서 가져야 갈 거 아니에요. 본인의 힘을 갖고 뭐 그런 것도 꺼내주려고 정치 대장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근데 그렇게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떠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고 해봐야 그게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리도 저래도 좀 야가 빠진 사람들은 그래도 좀 법원을 잘 안 건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중립을 지키길 원하고 어느 정도. 근데 완전히 그렇게 능멸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집단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거 감정이 안 상할까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서울대 다닌 사람들이 당신 같은 그 듣보잡 그걸 인정할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 초엘리트 사람들이 당신을 같은 레벨로 취급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당신도 그런 거 대우 원치 않잖아요, 사람을. 근데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호랑이 아시죠? 호랑이는 그 정확히 기억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를 반드시 한다 그러잖아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 그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 법원 집단에 그런 사람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뜨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실수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석고대죄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지금 워낙 인터넷 발달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판박이 돼버렸잖아. 완전히 박제가 돼버렸잖아요. 당신 후손들 어떡할 겁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 후손들 어떡할 거예요? 법원을 능멸해버렸잖아 지금. 아무리 당리 양양이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간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해가야 본인이 좋을까? 그러니까 저런 거를 써먹은 거지 한마디로. 그 옛날에 그 야인시대 이정재 아시죠? 이기붕이 써먹은 거 써먹다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청문회 스타다 하면서 나가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용 당한 거죠 한마디로. 이기붕한테 이마수라든가 이용당한 것처럼 당신도 그냥 불쏘시개를 이용 당한 거예요 그냥.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래 김두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형장의 이슬로 해서 그때 사형당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누구죠? 이정재 씨가. 그런 것처럼 당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써먹다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안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당연히 물러나 있어야겠죠. 박지원 씨가 아직도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냥 당신 같은 사람 그냥 불쏘시개 써먹다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누가 5선 6선까지 해먹게 하겠습니까? 끼케야 그냥 한 번 더 해먹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죠. 막 목소리 큰 사람, 소영구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재선 되겠습니까? 근데 개딸들이 있어서 무서워서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라가 되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최혁진 의원,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여튼 당신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진짜 큰 실수한 것 같아요. 법원을 능멸한 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부로. 하여튼 그래도 중립을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이렇게 아무리 당리 정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같다 싶었어요. 하여튼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 이 정도인데 그 맨날 정치 연구한 사람이 안 느꼈습니까? 저는 느껴지는 게 정말 모멸감 느껴지더라고요. 제 자체도. 제 면전 앞에서 우리 보통 뒤에서 욕하지만 면전에서 욕하진 않잖아요.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당신 이름이 세 글자 진짜 뚜렷이 기억하겠습니다. 저 사람 최혁진 하면은 조요토미 히데요시 한국 사람 그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한 사람, 당신이 그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족들이나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당신은 큰 실수한 겁니다. 당신 출세를 위해서 당신의 그런 인격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얻을 게 많다 하더라도 최혁진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제가 오늘 한번 다짐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공감하는 의견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